어머니 지갑은 요술 주머니. 어릴 때 한 번씩은 해보았던 생각입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빡빡한 살림살이에 한숨 섞인 가계부를 써가면서도 필요한 학용품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주곤 하셨습니다. 어쩌다 어머니에게서 10원이라도 얻게 되면 시원한 아이스 케이크를 사 먹으면서 하루를 행복해 했습니다. 오늘 문화영화에선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아끼고 또 아끼며 가게를 이끌어갔던 우리 어머니들의 알뜰한 생활상을 만나보시죠. 상자 최우수상 김혜순, 우자는 여원사가 제정한 알뜰한 주부 최우수 수상자로 뽑혔기 상장과 함께 상금 20만 원을 수여함. 지난 2, 3일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나는 너무나 벅찬 감격에 마음 둘 바를 모르고 지냈다. 어떠한 곤란을 앞에 두고 오로지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큼에 비추어 송구스런 마음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일기가 곁들인 가계부를 또박또박 적어가면서 알뜰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간다. 아빠가 새해 선물로 사다 주신 여원사 가계부에 나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정부에서는 올해를 전진의 해라고 정했지만은 나는 우리 가정을 기반의 해라고 정했다. 더군다나 조건부 직장에 있는 아빠가 1년 후에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우리는 기반을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수입을 늘리고, 둘째, 검소한 생활을 해서 저축을 하고, 셋째, 살림미천이 될 밭을 사야 한다. 절약, 검약에 앞서는 것이 수입이다. 아빠의 봉급 13,000여 원으로 우리 6 식구는 적자 없는 살림을 꾸려나갈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집 살림을 아빠의 월급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수건 갓을 여미는 일. 한 장에 6원, 하루에 10장을 여미면 60원 벌이가 된다. 그런데 하도 수건갓의 무늬를 오래 들여다봤더니 눈이 아물거린다. 참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보, 당신 눈이 필요 보이는데 오늘 그만하구려. 괜찮아요. 이제 한 장 남았는데 마저 해야죠. 한 달분 일감을 주고 일삭 1620원을 받았다. 난생 처음 벌어보는 돈이다. 부지런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진다. 아빠를 따라 진주에 오기까지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내 고향은 지리산 밑 산골 마을. 물레방아 돌고 태고로부터 흘러내리는 맑은 물은 항상 이가 시리도록 차다. 이러한 대자연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자랐다. 사변 때 지리산 공비 토벌 대장이시던 그이와 결혼을 하고 오막살이에서 남아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단란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완고한 동네 사람들은 타지방 사람과 연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는 항상 차가운 눈초리로 대했다. 아빠는 제대하고 그곳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때부터 그이는 남달리 특산물이 많은 지리산 지구의 개발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오랜 연구 끝에 석 달 열흘
밤을 새워가면서 만든 지리산지구 종합개발안이 전국 과학전에서 특선이 됐다. 그러지 않아도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던 아담과 이브같이 어디로 갔으면 하던 우리에게는 아빠가 진주농대의 조건부 조교로 영전하게 된 것은 뜻밖의 희소식이었다. 이리 해서 시작한 진주 생활. 진주 변두리 칠암동에 1,000원짜리 사골세 방을 얻고 이사를 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있으면 아빠의 조건부 직장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연초에 가계부에 비상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를 한다고 해서 가족들의 영향을 등한하게 할 수는 없다. 자연히 적은 잔거리나마 신경이 간다. 한 주일에 2번 돼지고기 한 근씩을 사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먹기로 한다. 그런데 잔거리 이전에 주식 문제가 일어났다. 이건 아무래도 불공평해. 엄마라고 해서 보리밥만 먹으면 되겠니? 오늘부턴 모두 골고루 섞어 먹기로 하자. 엄마, 나도 머리밭 있어. 선생님이 그러는데 쌀밥만 먹으면 영양이 안 좋다 하더라. 어머니, 나도 보리밥 있어. 실은 아빠라 해서 쌀밥, 맞이라 해서 쌀밥, 막내라 해서 또 쌀밥, 도시락이라 해서 쌀밥. 그리고 보면 항상 나는 꽁보리밥이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아빠의 고집으로 식사의 개혁이 이루어져 다 같이 보리 혼식을 하기로 했다. 어머니로서 바라던 바는 아니었지만 건강을 위한다니 하는 수 없으나 어딘가 모르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식생활을 경제해서 남은 돈은 무조건 저금해 간다. (5월이) 되자 겨우내 해오던 수건과 여미는 일감이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땅을 사기 위한 저금을 계속할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아빠가 한사코 반대하는 것을 마다하고 농사원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남은 덕형이가 집을 보는 일이다. 덕형이는 하루 2원씩만 주면 좋다고 집을 보는 것이 기특하다. 만일 덕형이가 집을 보지 않는다면 나는 돈벌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전부터 아는 최주사는 아빠가 농대에 나간다고 사모님이라고 하면서 날더러 화학실에서 쉬운 일을 하라고 하지만은 그럴 수는 없다. 나도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 오후에 경애는 아침에 일러 두었던 대로 야채를 사러 왔다. 엄마이, 경애 왔구나. 덕형인 집을 잘 보든? 우리 집도 안 났고 잘 보고 있습니다. 농사원 일이 늦게 끝나니 자연히 우리 집 저녁밥은 언제나 4학년짜리 경애같이 있는다. 박노인은 정말로 많이 준다. 20원어치가 시장에 4, 50원어치가 되고도 남는다. 다음에는 박노인에게 담배라도 한 곽 사드려야지. 남의 도움에 공짜가 없다는 타산보다는 서로 오고 가는 정이 마음을 적신다. 경애는 무거운 듯이 들고 간다. 박미순 씨,
이수님 씨, 김혜선 씨, 오늘은 또 봉급날. 지난 한 달 동안 일해온 결과 봉급 아닌 노임 2,030원을 받았다. 일당 80원. 참으로 80원 벌려면 땀 한 마른 흘려야 하는 것 같다. 한 달 동안 일해온 것에 비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이 돈에는 나의 무한한 노력이 들어가 있기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몇 갑절 되는 돈보다도 내가 번 돈의 가치가 더욱 소중히 여겨진다. 나는 돈을 벌었다는 사실보다도 적은 돈이지만은 그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 돈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귀중한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여름철이 지날 무렵 농사원 일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밭을 사기 위한 돈을 저금할 길이 까마득하다. 아무리 생각해봐야 묘안이 뜨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뿐이다. 국리 끝에 찾아낸 것이 보따리 장수이다. 보따리 장수를 시작하자 나는 무척 많은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다. 때로는 먼 시골까지 가기도 했다. 그렇지만 보따리 장수는 수입이 뜻밖의 많았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나는 10여 년 동안 허덕여오던 빚을 청산하고 저축하는 살림을 꾸며왔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도 벌었거니와 우리 집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는 일원 이원일지라도 쓸데없는 지출은 방지하고 살아왔다. 그리하여 우체국에 내 집 드나들듯이 찾아가서는 저금을 했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유유히 흐르는 남강물. 언제 봐도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풍경이다. 나는 일요일에도 늘 쉬지 않고 장사를 해왔으나 오늘은 그동안 밀린 빨래가 하도 많기에 하루 쉬기로 했다. 매일같이 혼자서 쓸쓸히 집만 보아오던 덕형이는 엄마와 같이 있으니 신바람이 나는 모양이다. 덕형이에겐 정말로 미안하다. 내년부터는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을는지. 오늘은 내가 늘 하던 이발 영업을 아빠에게 뺏겼다. 현숙이는 미술에 취미가 많다. 꼭 미술가가 되겠다고 한다. 지금 당신? 네. 어머니가 깎을 때보다 아버지가 깎을 게 더 아프해. 아이고 이 집 보래. 희한하대. 무면허에다가 뭐가 이발소를 차려놓고설랑 내사 경찰에 가서 막 보고할 기라. 인숙 엄마는 떠들썩하니 야단이지만 어쩔 수 없다. 여기에도 알뜰한 살림을 위한 수학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이발을 하니 한 달에 320원이 절약된다. 바둑 가족 같은 우리 집. 세형이는 아빠에게 9말 대국이다. 물려줘. 됩니다. 아이 당신은 애하고 하면서 뭘 그렇게 물려달라고 합니까? 물리면 내가 지는 걸. 요거 하나만 더 좀 물리자. 됩니다. 응? 줄락하면 자꾸 물리락 하니 나 요거 하나만 아버지 강 다시 안 둘랍니다. 얘 이리 와. 우리 집에서는 하루에 한 끼는 꼭 콩나물죽 아니면 분식이다. 오늘 저녁은 수제비국으로 정했다. 정부의 혼식 장려도 우리 집에는 헛고일만치 철저한 분식 가족이다. 그런데
조미료를 치다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아까운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가족들은 얼마나 맛이 있어 하랴. 국수를 수제비로 바꾼 것도 까닭이 있다. 국수를 누르는 수공비가 한 달에 120원. 이 돈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약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또 찾아서 해야 한다. 수제비를 남달리 좋아하는 덕형이는 욕심을 부린다. 학교 교육에 못지않은 가정교육. 아빠는 가정교사가 되어 지도하니 애들의 성적이 나아진다. 경애에게는 문학적 소질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예? 다 오늘 글짓기 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래? 어디 한번 읽어봐. 우리 집의 꽃, 감둥이 엄마, 백인 아빠 한 자리에 모이면 웃음꽃이 활짝. 동생은 가수, 오빠는 북치기. 분명히 문학 소녀다. 소설가가 될 것인가 기대해본다. 흑자 인생. 말이야 쉽지만은 10원, 아니 5원 내지는 덕형이의 용돈 2원을 아끼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신경을 썼던가. 그러한 결과로 나는 매달 총 수입의 40% 이상을 저축할 수가 있었다. 드디어 우리 집 저금이 5만 원을 돌파했다. 이 돈은 우리에게 마치 큰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빠는 농협에서, 나는 우체국에서 돈을 찾았다. 연초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것이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사골세빵에서 2만 원짜리 천세빵을 얻어서 이사를 했다. 집안 식구 누구나 다 기뻐했지만은 특히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역시 근면하고 또박또박 저축한 것이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빠가 오래 꿈꿔오던 양계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향에 버린 거나 다름없는 야산을 200평에 34,400원을 주고 샀다. 이곳에 뽕밭도 만들고 양계도 깃들이면서 감나무를 심으려 한다. 그러면 우리의 1차 계획은 달성되는 셈이다. 이 밭에 대한 아빠의 기대는 대단하다. 나는 다시 한번 아빠의 강한 생활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나의 생활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일원을 아껴가면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또박또박 가계부를 적어가면서 규모 있는 살림을 해온 대가는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모든 계획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아담과 이브처럼 떠났던 내 고향 지리산으로 하루속히 돌아가야겠다. 그곳에서 아빠는 차납게나 꿈꿔오던 지리산 연구를 계속하고 나는 그간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농사도 짓고 동네 사람들을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숱한 사연이 깃든 우리들의 얘기를 소설에다 담아봤으면. 진주 지루한 여행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진주역에 돌이켜보면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던 지난 1년. 나는 문득 이러한 생각이 떠오른다.
꿈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내 곁에 있는 것. 행복도 먼 곳에 있지 않고 항상 나의 발밑에 있는 것.